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절입니다. 오늘은 제104회 방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자 제5편 개혁파의 반문재인 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당내 혁신 운동과 당권 투쟁에 집중해온 우리 개혁파는 2019년 들어서 새로운 투쟁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우리의 투쟁 노선이 변경된 사유는 지난 4.15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김정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의 정체성에 의문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대문재인 투쟁 전선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인데다가 그 반대당인 우파 정당에 와서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대한민국이 원칙적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제대로 가져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글로벌 기준보다 더 엄격한 시장 규제를 표방하는 민주당과 유사한 좌파 경제를 옹호하는 김정인 비대위원장의 철학에 우리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당이 지금처럼 정체성에서 흔들리는 것은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독일식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주류는 민주당이 담당하고 비주류는 국민의힘이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 속으로 빠뜨리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경제규제 3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전략이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전혀 우파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민이 힘이 취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그냥 문재인이 추진하니까 반대하는 정도인지, 이것도 아니면 탈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또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문재인 투쟁의 소재로서 탈원전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우리 개혁파는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상관없이 우파적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니, 좌파적 색채를 보이고 있는 당이라면 도대체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하는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좌파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제시하고 있는 해법은 대한민국을 결코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좌파라면 민주당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당초부터 대한민국이 좌파 성향의 국가로 건국된 것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좌파가 해온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왜 대한민국의 기본 노선을 좌파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뚜렷한 명분을 국민 앞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파만이라도 고독하게 싸우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전략과는 상관없이 우파적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한 반문재인 투쟁의 분명한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부패하고 무능한 문재인과 싸워주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탈원전은 그래서 아주 좋은 반문재인 투쟁의 소재입니다. 우리 개혁파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7월 그래서 이제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온 투쟁 성과를 보면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원이 진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시위나 여론전을 통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감사원 앞에서 십수일 동안 시위를 통해 격려하고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면서 압박하는 행동을 취해 온 것입니다. 감사원에게 압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감사원에서 지금까지 탈법적인 행동을 해온 모든 그 관계기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에 모든 죄를 그대들이 뒤집어 써야 한다.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는 한 세대만으로 부족할 것이다. 수십조 원의 손해배상은 물론이거니와 반국가적인 결정에 대해서 을사오적보다 더한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힐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감사위원들도 이해를 했는지 감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셨던 그런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탈원전 반대 투쟁에 노력해온 우리들로서는 정말 큰 결실을 맺었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원이나 노조에서 탈원전 반대 활동을 해왔는데 반문재인 정권 투쟁이다 보니까 이들이 투쟁력이나 지속력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2년 반을 이어왔는데 이들에게 다시 한번 투쟁의 용기를 불어넣은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저들이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정의로운 그런 집단, 정치 세력이 있다, 정치적인 친구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한수원에 가서는 직원들과 함께 투쟁하자고 했고 노조 간부들과 미팅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박사급 연구원인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에 가서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모든 오류를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한수원 노조, 원자력 연구원 노조, 그리고 심지어는 두산 중공업 노조와 협력해서 공동 투쟁 정신을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가족들의 규모는 대략 50만 명 정도로 추측합니다. 여기에 원전 주변에 사시면서 원전에 찬성하고 있는 주민은 대략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의 든든한 우군입니다. 우리 개혁파는 국회 정문에서 수십 일에 걸쳐서 탈원전 결정을 폐기하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투쟁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정치 활동이라고 하면서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감사원에서 진실에 근거한 보고서가 나오자 즉각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 조치했는데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탈원전 정책 결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다시 해야겠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탈원전은 다른 것과는 달리 오로지 문재인의 지시와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와 싸울 필요도 없이 곧바로 문재인과 싸우면 되는 사안입니다. 다행히 국민의 70% 이상이 탈원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이 탈원전 결정을 되돌리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에 자기의 배고픈 새끼들이 먹이사슬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탈원전 투쟁은 전기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가에 딸려 있기 때문에 정권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투쟁에는 확실한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국민의힘에 명확한 당론이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정파의 이념을 떠나서 온 국민과 산업 전체를 위해선 반드시 탈원전 결정을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반부터 흔들어버리는 이번 문재인의 탈원전 결정이 폐기될 때까지 우리 개혁파의 투쟁은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권력을 향해 목청을 높이고 행동으로 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본철과 개혁파는 이 삐뚤어진 세상에 저항하면서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 실현을 위해 내일도 반문재인 투쟁에 고삐를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변혁, 제도 변혁, 동맹 변혁,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